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로 분명해진 거죠. 예. 그 판결을 놓고 지금 양당이 서로 아전 인수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도대체 무슨 판결이야라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거긴 합니다만 거기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주들이 같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전주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주들이 얼마나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증거로 판단해 보니까 무죄이다라는 재판부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결론이 맞다 그러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기소를 해서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그 전주들 중에서 안 갔거든요. 검찰도 안 가고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주들이 무죄가 될 때 같이 끼어 있든지 아니면은 그 주가 조작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전주의 개입이 심하면은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유죄 무죄냐 판단 자체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개입의 정도가 별거 없었다 그러면은 함께 무죄를 받았을 거고요. 예. 개입의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은 유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에 아예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불멸의 신성가족,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와이프,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검찰이 손을 못 댄 겁니다. 이제 물론 국힘당 쪽에서는 또 신의원도 앞에 앉은 신의원도 그 얘기 하실 텐데 문재인 정권 검찰이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했죠. 그게 문재인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건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이건 누구건 간에요. 불멸의 신성 가족입니다. 검찰총장의 와이프, 서울중앙지검장의 와이프, 그걸 떠나서 우리 검찰 검사의 와이프를 턱 불러다 놓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는 대한민국에 극히 드뭅니다. 뭐 알겠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예, 특검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반드시 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0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시효를 재판부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20년 10월 거에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20년 10월 이후 현재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2010년 10월이죠. 2010년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포괄일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수사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근데 오늘 주호영 의원이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 주장하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때 철저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그때 문재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서 오늘 법원에서 무죄 받았으면 될 건데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첫째는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57개, 91명이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명의를 빌려준 사람, 권유받고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91명인데 90명이 이제 무혐의를 알고 있고 한 명만 김건희 씨만 아무런 결정이 안 내린 상태 검찰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주 부분은 이런 91명의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빌려서 한 사람 이야기 같고, 두 번째는 1심에서 판결에 이번에 공범격인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가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이분이 김건희 씨와 공범이 되는 사람인데 면소 판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더라도
야당 주장대로 하더라도 김건희 씨를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뭐 검찰을 좀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다가 추궁할 거리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코바나 컨텐츠에 김건희 사장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한 패를 먹고 했다고 뭘 나와야 되는데 말 한마디 안 나와가지고 추궁거리가 없어서 못 부른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부른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불러서 조사한 끝에 별거 없으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무혐의 할 거야? 라는 검찰 내부 논리에 저는 맞겠다고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당시 검찰 입장에서도 뭐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조사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서 안 부른다. 제가 보면 검찰 논리에 맞잖아요. 이게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 간에 이견이 생기면 꼭 몇 달 후에는 언론에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검찰 그 기소된 권오수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김건희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김건희를 끌고 들어가면 김건희 사를 끌고 들어가면 검찰총장 부인이 우리하고 공범이었어 내지는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말을 함직하더라도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유일한 죄는 돈 불려줄게 예. 돈 늘려줄게 거기에 계좌 맡긴 죄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일단 정의당을 좀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패스트트랙 있지 않았습니까? 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패스트트랙은 민주당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169석 플러스 우호적인 의석을 다 합해도 18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민주당만 패스트트랙 가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패스트트랙은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특검을 추진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특검을 법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제 법사위라는 장벽이 하나 있고요. 김도 법사위원장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특검법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특검법을 실행을 하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엇갈리고 또 야당 내에 그 의견 일치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특검법을 통과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네. 정치적 공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1심 판결은 지금 신 의원과 제가 주고받는 게 뭐가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1심 판결로 조사의 필요성,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네. 일단 해봐야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국민 설득이 분명해졌고 네. 정의당의 지금 설명도 보면은 패스트트랙은 과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검법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바로 그 지난주에 있었던 권오수 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한번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1심 판결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건이 불성립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한다. 특검보다도 지금은 그리고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법사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그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하면 깔끔합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나 조정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국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수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대목에 대해서 정의당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더 이상 안 듣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자,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부른다 칩시다. 검찰에서.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로 와서는 수사거리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를 대답하고 나서 무혐의를 한다. 결론을 내린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 말씀은 그 결론밖에 안 내릴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사항을 봐서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벌써 이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예를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2년 전. 2010년대 일이잖아 이게. 결혼을 2012년에 했잖아. 2년 전에 처녀 신분으로 기업인 하면서 투자했다는 게 아니 부동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한들 어떻게 하겠냐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신에서 어느 나라의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영부인을 결혼하기 전에 사안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비치겠냐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미진하게 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정도 되면 국민적 공분이 뻗치겠지만, 이 사안은 검찰이 거리가 없어서 못 찾아서 못한 걸 그러니까 특검이 나서서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또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건이 안 맞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신경민 의원 이 말씀은 그래도 그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쳐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수사진에서 김건희 사모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총장 사모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뭐 나온 게 있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국민적인 여론이 들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불러서 조사해서 뭐가 없으면 내보내고 무혐의해야 되는데 그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서 오갔던 저는 논쟁 지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도 불러서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또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한 명의 예외를 만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무죄 판결을 두고서 지금 여권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거 봐주기 수사냐 무능이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검수완박 말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억 클럽 당장 수사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의혹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건은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무슨 정파적, 당파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사와 그리고 이 재판 체계를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됐고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또는 수사도 사실은 경찰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복점이라고는 하지만 독점적 복점 체제 하에서 수사와 기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줬고요. 재판부도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더 자세히 밝혀야 되고 그냥 결론만 소결로 증거 능력, 증명력이 없는 거다라고 할 게 아니고 상세하게 더 밝혀야 되고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요청도 하지 않고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1심 판결을 내려놓고 나는
판결로 얘기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재판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뇌물 주는 건 이제 공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내외에 표명하는 건데 예. 이런 재판 결과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에서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장동에서 이 부분을 딱 떼내가지고 50억 클럽은 특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면의 타당성이 있어요. 네. 이 특히 50억 클럽 중에서도 지금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를 받고 더군다나 1심의 결론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이 나왔는데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50억 클럽 전면 수사 착수를 해야 되고요. 이 1심 재판은 2심까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증거에 대한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네. 법감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법원이 완전히 자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 요즘 판검사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셀러리맨 같다. 이 봐주기 수사,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을 하신 거죠.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슴이 섬뜩한 게 법률 지식을 갖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운 사람들이 법률 카르텔 문제 어떻게 보면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라는 그 표현에 대한 이게 강렬한 반발심을 자극하고 네.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배운 사람들이 진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회적 자본주의 사회적 신뢰라는 걸 다 무너뜨린 결과였다는 게 이번 수사와 판결의 핵심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저는 이제 첫째는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 전제로 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의 무능이냐 아니면 의지 부족이냐는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달라들어서 곽상도 당시 전 의원을 갑자기 수사하게 됐지만 50억 가운데 한 명만 찍어서 했지만 서두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떨어지는 검사들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핵심 쟁점 적어도 하나은행이 왜 빠져나갔느냐? 하나은행이든가 아니 그 은행 예. 은행이 왜 콘소시엄에서 빠져나갔느냐?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대전제를 예. 검찰 의심을 갖고 덤벼들었지만 그걸 판명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떨어졌다고 본다면 예. 오히려 저는 검찰 수사 능력 문제가 제 눈에는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뭐 50억 클럽만 네. 그것만 딱 찍어서 하는 게 맞다. 대장도 넓히지 말고.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과 이렇게 가르마를 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추진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 돌입했는데 후보들이 때 아닌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위대 권력이 당 내에서 충돌했을 때 당내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우리가 있었다.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리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저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그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는 것을 왜 확실하게 밝히질 않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이죠. 김영호 전 의원의 말을 들어봤고요.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지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탄핵이란 사태까지 자초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을 쓰니까 안철수 의원이 탄핵 발언 문제 많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김기현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탈당과 합당 수시로 한 사람이 누구냐, 탄핵 주도한 분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자, 먼저 김기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의원이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요. 네. 지금 탄핵은 본인이 얘기했고 탈당은 후원회장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의 논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쁜 아들이 얘기하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미운 아들이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도 드립다 들어가서 두드려 패고 예. 지금 이런 형국인데 네. 저는 여기서 그 행간에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윤심의 사랑은 알겠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지난번에 컷오프가 될 때 예비 경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압도적으로 못 이겼거나 네.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적표를 받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컷오프 때 네. 지금 1, 2, 3, 4위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좀 탈당을 넘어서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얘기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아이 뭐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네. 이런 난장판 전대가 없고요. 예.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낸 게 과연 왜 그런가? 이건 김기현 후보의 이 비호감 그리고 경쟁력 없음이 여러 예. 번 입증이 된 거고 아마 연설회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습니다. 뭐 후보들을 파묻어버리고 집단 린치하고 이러는데 직접 윤 대통령이 가세를 한 격이었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슬쩍슬쩍 하죠. 예. 모르게 하고 알까 봐서 막 굉장히 조심하고 이러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의 행태였는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개입을 하고 집단 린치에 가세해서 또 한 주먹 하고 뭐 이러는 건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전당대회고 이게 앞으로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탄핵 발언 그러니까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질 수 있고 탄핵 관련해서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는 김기현 의원이 좀 몰린 것 아니냐. 딱 투표를 일단 컷오프 투표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발언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몰렸다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우리 지금 핵심 당원들 내지는 고참 당원들의 의구심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발언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정체성이 문제야. 그리고 대통령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 유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 유리하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도 자기 사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네.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 안철수 대표가 충돌하면 나중 되면 당이 짱 하고 시끄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취지죠. 취지인데 네. 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제 좀 나중에 문제인데 이 발언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거 아직 가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세 과정에서 조금 설명들이 되고 당원들이 한쪽 이야기면 양쪽을 두고 판단하는 시간이 2, 3일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인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든 걸 던져서 서울시장에 도전함으로써 또 함께 공조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어냈고 자기는 패배했지만 네. 그래서 정권교체의 분위기로 완전히 일신시켰고 그 여파를 몰아서 출마했고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 예. 나도 현재 지금 주류에 대해서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날 한번 써보고 판단하려는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네. 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 맞아 안철수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자기 욕심 차리다가 이 대목 하나 아니지. 안철수 정도면 그 정도로 또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대목 간에 싸움이 될 거야.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 대표가 되더라도 나는 대통령하고 척지들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다음에 제 대권 기회도 온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권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발언의 여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요. 전당대회에 투표권 갖고 있는 선거인단이요. 84만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영남 비율 50% 이상에서 39%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20, 30대 청년 비율 높아졌고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당원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변화는 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민주당 경험을 보면은 당원이 20, 30만일 때하고 80만, 뭐 90만, 100만일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80만 이상이 되면은요. 예. 일단 좀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그 지역 위원장, 그러니까 현직 내지는 예. 원외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고요. 예. 당원들의 그 생각이 여론조사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야. 물론 근데 투표율이 문제인데 네. 이 컷오프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를 해서 도달한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진짜 선거에서는 전당대회에서는 선거인 참여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투표율이 문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제 더 중요하다. 지역과 세대도 예. 중요하지만은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민 전 의원이 그 정치 선배로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84만 명이면 253개 지역구로 나눠봐요. 그럼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 하면 3천 명 좀 넘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경험해봤으면 당원을 개인적으로 500명 내지 1000명 하는 게 절대 다수예요. 나머지는 예. 통제를 못해요.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얼굴 한번 못 보고 언론 보도 본 거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수집한 정보로 해서 당원이 판단한다. 대전제. 그래서 이거는 의원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선거가 돼버렸다.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자 84만 명인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2년 전에 투표율이 당원 투표율이 45%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번에 그 네. 40%로 치면 33만 명이에요. 아. 40%로 치면 예. 33만 명인데 이 33만 명을 어디에서 누가 투표를 하냐 말이에요. 모바일 투표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준석 그룹 네. 천하람, 김용태, 허나 이기인 이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이 투표할 동의를 많이 얻어서 이 대목이 네.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원 구조 변화,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 두 분 똑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신성무 의원께서는 20, 30대 젊은 층이 과연 얼마나 투표할 것인지 수도권에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출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신경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